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연파 교류의 표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정연파 교류의 표시에서 먼저 파형을 그려보면, 자, 기존에 우리가 그렸듯이 똑같이 이러한 파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교류에서는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플러스다 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자, 이쪽의 부호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이 전압에 대한, 식을, VT는, 우리는 VM, 사인, 오메가 T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VM이라고 하는 것은 진폭, 최대값으로 이 값을 우리가 VM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순간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순식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식값 VT는 VM sin 오메가 T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전압을 표시할 때 이러한 순식값의 형태, 순간적인 전압을 표시하는 이 순식값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값, 그 다음에 시료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이 네 가지, 순식값,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으로 나눠집니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폭의 가장 큰 값으로 우리가 V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평균값은 AV, average, 평균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평균값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주기라고 합니다. 한 주기 T. 자,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의 면적과 그 다음에 아래쪽의 이 면적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값은 여기에 있는 면적을 구하여 여기에 있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을 정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면적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럴 VT의 DT가 되는 거죠.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주기 동안 0에서부터 t까지 요 식이 뭡니까? 여기 있는 면적을 구한 것이고, 전체의 주기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 평균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 이렇게 전체 이 정연파 같은 경우에 한 주기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자, 여기서는 반주기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값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값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 반주기만큼은 어떻게 한다? 평균을 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파이라는 시간이죠. 그죠? 각도로 했을 때. 그래서 파이분의 1에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VM의 사인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는 dt고 여기 d세타가 된 건 뭐냐면, 여기는 시간을 뭘로 바꿨습니까? 지금 각도 파이로 바꿨기 때문에 다 d세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유도를 해보면, 자, 파이분의 1에 인테그럴 VM의 사인 세타 d세타에서, 자, 사인 값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적분하면,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파이분의 VM에,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어디서부터? 0부터 파이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파이분의 VM에, 자, 여기다 파이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코사인 0도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되냐? 2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 값은 얼마가 되느냐? 파이분의 2V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 VAV랑 최대값 간의 관계는 파이분의 2라는 어떤 상수값이 존재하게 되면서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다라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는 아셔야 됩니다. 정의는 주기분의 1에 0부터 주기까지 VT, DT라고 하는 이 평균값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파이분의 2를 곱하면 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도하는 과정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노력을 해보시다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정의와 여기 있는 정의와 결과값 정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료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료값은 실제 사용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료값은,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교류와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전압 VT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는 직류 전원과 저항 R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압 V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여기도 100V, 최대값 100V라고 했을 때 여기 최대값 100V와 여기 최대값 100V는 에너지 차가 존재합니다. 즉,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류에 대한 값을 요 직류로 뭐 하는 거다? 환산한 값입니다. 즉, 교류에 이러한 파형을, 이 에너지 양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값을 우리가 시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료값은 VRMS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RMS를 루트 민 스퀘어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 자, 그러면 시료값의 정의에 의해 보면 VRMS는 공식 루트 민 뭐니까 평균입니다. t분의 1에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의 스퀘어 제곱의 dt. 이것이 시료값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시료값 정의에 의해서 자, 사인파 교류의 값을 계산해 보면 루트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 VT의 제곱 VM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루트 자, VM 값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2파이분의 VM 제곱 자, 사인 자, 0부터 2파이에서 자, 사인 제곱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거는 삼각 함수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루트 4분의 4파이분의 VM 제곱. 그죠? 자, 1을 적분하면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는 2파이 0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루트 4파이분의 VM 제곱. 자, 여기는 2파이는 6은 2파이가 되고요.
여기다 2파이 넣으면 0 됩니다. 여기 0 넣으면 0 되고 여기도 0 넣으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값은 자, 2파이 약분의 루트 2분의 VM이 됩니다. 그죠? 루트 2분의 V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RMS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V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의와 그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의와 결과값은 꼭 좀 아시고 유도 과정을 이해된다면 이해를 하시고 모른다라면 정의와 여기는 시료값과 최대값과의 관계는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순식값에서 VT는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VM sin 오메가 T 볼트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 VM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VM은 시료값의 루트 2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VT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루트 2 V에 sin 오메가 T다라고 적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요 V라고 하는 값은 무슨 값이다? 시료값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시료값 곱하기 루트 2 sin 오메가 T. 이게 뭐예요? VM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고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형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형률, 률, 똑같은 거죠.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의 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공식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고율은 파형이 얼마나 높냐, 그러니까 시료값분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고, 파형률은 어떤 파형의 모양을 나타내는 평균값분의 시료값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다 파형별로 다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파형별, 파형률 및 파고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편하게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정연파고요. 그쵸? 두 번째 있는 게 반파 정연파고요. 세 번째 있는 게 구형파이고요. 그 다음에 반파 구형파. 그 다음에 삼각파. 삼각파를 다른 말로 우리가 톱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파형의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연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파형을 우리가 정연파, 사인파라고 얘기를 하고, 반파 정연파는 이 중에서 반이 없는 게, 그죠? 요만큼이 없는 것이 뭡니까? 반파, 정연파가 될 것이고,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네모난 파형은 우리는 구형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모난 파형을 뭐다? 구형파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반이 없으면 반파, 구형파가 될 것이고, 삼각파는 이러한 모양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또는 톱니파처럼 이러한 모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쵸? 즉, 삼각형 모양은 다 우리가 삼각파 또는 톱니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료값, 평균값, 그 다음에 파고율,
파형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들을 반파구형파의 파고율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표를 통째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통째로 외워라 이겁니다. 이 통째로 외우게 되면 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는 맞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회로 이론 20문제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2번 또는 3번만 적어 보시면 충분히 여기 있는 표를 통째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연파의 시료값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루트 2분의 1 VM이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V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입니다. VM은 최대값입니다. 자,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VM입니다. 평균값은 파이분의 2 VM입니다. 평균값은 파이분의 2 VM. 이거는 좀 전에 유도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루트 2분의 1 VM, 파이분의 2 VM.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시료값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VRMS라고 합니다. 루트 민 스퀘어 RMS. 평균값은 에버리지. 그죠? 이거죠. 자, 평균값은 면적을 구해서 주기로 나눈 거고 시료값은 루트 민 스퀘어를 한 겁니다. 자, 반파 정연파는 정연파의 뭡니까? 반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시료값은 루트가 들어가죠.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루트 2분의 1배. 그럼 얘는 2분의 1 VM이 됩니다. 자, 평균값은 면적을 구하는데 면적이 반이니까 얘는 2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1 VM입니다. 암기하셨죠, 그죠? 자, 구형파는 시료값이나 평균값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로? VM으로. 얘도 VM으로. 그죠? 똑같습니다. 반파 구형파는 얘의 반이죠. 근데 시료값에 마찬가지로 얘는 반이긴 반인데 루트 2분의 1배입니다. 얘는 면적이니까 그냥 2분의 1배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루트 2분의 1 VM이 되고요. 자, 이 값은 2분의 1 VM이 됩니다. 외우셨죠? 자, 삼각파에서 시료값은 3, 루트 3 분의 1 VM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삼각파니까 뭐라고요? 루트 3 분의 1 VM. 자,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2분의 1 VM입니다. 외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만 외우면 나머지 파고율, 파형률은 너무 쉽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고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율은 시료분의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료분의 최대값. 자, 이거 보면 시료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VM. 그죠? 최대값은 VM. 자,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뭐라고요? 파고율이라고 했습니다. VM 없어지고 루트 2가 됩니다. 아, 파고율은 얘구나, 얘. 그렇지 않습니까? 파고율은 얘는 루트 2고 얘는 2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2고 얘는 루트 3이구나. 그쵸?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파고율 작성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형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형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형률 평균분의 시료입니다. 자, 평균값 파이분의 2 VM. 그죠? 시료값 루트 2분의 1 VM.
그쵸? 자, 없어지고, 자, 요 계산해보면, 2 루트 2분의 파이가 돼버립니다. 그죠? 2 루트 2분의 파이. 자, 2 루트 2분의 파이.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요 값을 뒤집어서 여기다 갖다 곱하면 됩니다. 2 루트 2분의 파이. 그잖아요.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갖다 곱하면 2 루트 2분의 파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평균값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여기다 갖다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2 루트 2분의 파이가 되고 얘도 이렇게 뒤집어서 갖다 곱하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얘는 그냥 1이 되고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갖다 곱하면 루트 2가 되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갖다 곱하면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자, 파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한 값도 아셔야 됩니다. 얘는 1.11이고요. 얘는 1.57이고 얘는 1.414이고 얘는 1.15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뭐겠어요? 당연히 정연파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루트 2분의 1 파이는 1.11이다 라는 요 값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 시료값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료값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을까요? 첫 번째 뭡니까? 루트, 민 스퀘어, 루트 t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의 제곱에 dt. 그죠? 정의에 의한 거.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루트 2분의 1 vn. 그죠? 최대값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자, 파형률 공식이 뭡니까? 파형률. 평균분의 시료입니다. 그러면 시료값은 파형률 곱하기 평균값이죠. 그죠? 그래서, 자, 평균값, 파형률. 곱하기, 평균값. 그쵸? 네 번째. 자, 정연파에서 파형률 얼마입니까?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 다섯 번째. 자, 2.2 루트 2분의 파이가 얼마죠? 1.11입니다. 곱하기 평균값. 자, 즉, 우리가 시료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 뭐 시료값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와 그 다음에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 표는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이 꼭 제가 작성했던 방법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정연파 교류에 대한 페이저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저 표시는 우리가 이 전압을 또는 뭐 전류를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보도록 하자. 정연파 교류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순식값이 또 나오면 순식값. 자, 순식값 VT는 루트 2 V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예를 들어 세타 1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값이 VT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라고 적었을 때, 자, 여기에서 요 V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자, 이 순식값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료값과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극형식.
자, 극형식은 폼이 어떻게 되느냐? 시력각. 여기는 위상입니다. 위상. 각도란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극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V의 각도 세타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100 요 값이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시력값은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100의 각도 30도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가감수법입니다. 자, 삼가감수법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극형식에서 자, 이 세타 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V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J 사인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자,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J 사인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예제를 통해서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하면 100 코사인 30도 플러스 J 사인 30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복소수법입니다. 자, 복소수법을 쓰게 되면 자, 여기에서 코사인 30도 플러스 J 사인 30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100 코사인 30 플러스 J 사인 30도 이것을 계산을 하면 자, 100 코사인 30 플러스 J 100 사인 30도입니다. 자, 코사인 30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자, 50 루트 3 플러스 J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50 이렇게 됩니다. 즉 복소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A 이것을 B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전압 V는 A 플러스 J, B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순식값의 형태를 보시고 극형식, 삼가감수, 그 다음에 복소수법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것은 자, 좌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겁니다. 자, 여기는 J축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축입니다. 자, 여기에서 100의 30도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0이고 여기가 30도다 이겁니다. 즉 여기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좌표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 100의 각도 30을 나타낸 게 여기에 있는 극형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가감수법은 자, 코사인 30도가 코사인 요거가 코사인 30도의 길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가 사인 30도입니다. 그죠? 요게 사인 30도이고 요것이 코사인 30도이죠. 근데 여기다 100을 곱하면 요거의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 여기의 실제 길이가 나옵니다. 즉 여기의 실제 길이는 복소수법에서 50 루트 3이 되는 거고 즉 여기가 50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사인 30도, 100 사인 30도 요 값이 얼마입니까? 5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순식값의 형태를 극형식, 삼가함수법, 복수수법으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변환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보죠. 자,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 보시면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값이 50 각도에 60도다 라고 하고요. B라고 하는 벡터가 예를 들어 10의 각도 15도다 라고 한다면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곱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곱하시면 됩니다. 500이 될 것이고요. 각도는 여기에 있는 각도와 아래에 있는 각도 서로 더하시면 됩니다. 75도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누기는 B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를 서로 나누게 되면 A라는 벡터를 B라는 벡터로 나누면 앞에 있는 숫자는 나누면 됩니다. 50을 10으로 나누면 5가 되고요. 각도는 분자에 있는 각도에서 분모에 있는 각도를 빼시면 됩니다. 60에서 15를 빼시게 되면 45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극형식의 곱과 나눗셈은 숫자는 곱하고 나누면 되고 각도는 더하고 빼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복소수의 표현을 보자. 자, 이 복소수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삼가함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A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B다라고 하면 자, 좌표계에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A, B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로축을 우리가 J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A, B다라고 하는 것을 복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A 플러스 J, B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극형식은 요거의 길이가 나옵니다. 길이가. 자,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극형식은 크기와 뭐가 들어갑니까? 각도가 들어갑니다. 각도. 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그럼 그거의 반대로 세타를 구하는 아크탄젠트 A분의 B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좌표계에 대한 내용이고 삼가함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또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연파의 합성을 보도록 하죠. 정연파의 합성. 자, 정연파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하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자, 만약에 이 완이라는 애가 루트 2 자, 이런 얘기죠. 자, 얘야. 자, 만약에 이 완이라고 하는 게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라고 하고요. 이 2는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라고 했을 때, 자, 이와는 극좌표로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00의 각도 30도이고요. 이2는 50의 각도 60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복소수법으로 하게 되면 100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100 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자, 이2는 50 코사인 60도 플러스 J의 50 사인 60도가 될 것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요 값은 50 루트 3이 될 것이고 요 값은 50이 됩니다. 그쵸? 자, 요 값은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그죠? 25가 될 것이고 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루트 3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E1 플러스 E2는 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그죠? 50 루트 3 플러스 25 플러스 J의, 자, 여기는 50 플러스 25 루트 3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A라고 하고 예를 들어 얘를 B라고 하면 우리가 E1 플러스 E2는 크기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각도는 아크탄젠트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연파 교류에 대한 페이저 같은 경우에는 순식값, 극형식, 복소수, 삼가함수법 어떻게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 가지 포메이션으로 문제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알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변환시키면서 습득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장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